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 조합의 지체 책임, 그러니까 지연이자는 언제 생기나요? 이 두 날짜 중에서 가장 느리게 도래하는 날짜가 지연이자를 붙일 수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일은 이와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상당한 시일이 흘렀습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후속 분양계약 체결기간을 예고하면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으로 시작한 현금청산 소송이 약 7개월 만에 승소 결과를 찾아왔습니다. 속가가 큰 소송은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 없던 최적의 솔루션으로 지정해드린 결과가 의뢰인과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금일은 부산의 모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한 현금청산 소송 전략에 관해서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현금청산자, 그러니까 조합원 입장에서 최고의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 적극적인 선제 소송 전략이 필요합니다. 조합의 매도 청구 소송을 기다리지 마세요. 신탁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 조합은 별도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고, 제기하더라도 적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합은 신탁법에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탁 등기를 말소하고 고유재산으로 된 취지 등기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현금청산자가 먼저 현금청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조합이 신탁 등기까지 확보한 상황에서는 현금청산자들에게 관심이 있을 수 없겠죠. 이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송하지 않는 이상 사업이 끝날 때까지 현금청산 논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연이자 확보 전략도 있습니다. 청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지연이자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청산금 지급 의무의 발생 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분양계약 미체결자의 경우 청산금 지급 의무는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조합이 분양계약 체결기간을 계속해서 연장을 해서 위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경우에 청산금 지급 의무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피고 재건축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 기간을 계속 연장해서 위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라고 본다면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지위가 피고 조합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게 되겠죠. 따라서 법률관계 안정을 해야 할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춰보면 청산금 산정 기준이 되는 분양계약 체결 기간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최초로 공고한 분양계약 체결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원고의 분양계약 미체결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된 시점을 기준일자로 청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2025년 12월 3일자 판결문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분양계약 미체결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 조합의 지체 책임, 그러니까 지연이자는 언제 생기나요? 의무가 있다는 것과 이자가 붙는 것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지연이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현행 도시정비법 73조 1, 2항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90일간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인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개를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바, 재개발이라면 수용재개이겠고 재건축의 경우는 매도청구 소송이 되겠습니다. 결국 청산금의 지급 의무의 지체 책임이 발생하는 시기도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조합은 이 기간까지 지급기한이 유예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기간을 계속 연장하고 있는 상황의 경우에는 아래 일자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날짜 중에 늦은 날이 지연이자 발생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첫째, 최초 공고 분양계약 체결기간 만료 이후에 원고의 분양계약 미체결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된 시점. 두 번째,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0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90일, 협의기간 90일에 제소기간 60일 포함해서 90일, 60일입니다. 총 150일이 경과한 시점. 이 두 날짜 중에서 가장 느리게 도래하는 날짜가 지연이자를 붙일 수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 확보에 관련된 논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산금은 재건축으로 인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금일은 본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비 공제 방어 전략이 있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 재건축조합은 사업비를 공제하겠다라고 나옵니다. 재건축조합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조합은 도시정비법상의 각종 사업비를 부과 징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합이 사업비를
공제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첫 번째, 시기적으로는 조합원이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에 한정된다는 점. 두 번째, 형식적으로 정관, 총회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간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해야 합니다. 셋째, 실질적으로는 정관 또는 정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추상적인 정관 규정이나 총회 결의만으로는 사업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구체적인 범위를 미리 정하기 어려워서 조합이 정비사업비 청구에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건평법률사무소는 비전형적인 분쟁에 굉장히 강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해서 추가 의문점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바라며, 당법률사무소는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어요.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유익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들 많으니까 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